호랑이는 하루에 6, 7kg의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1년에 보통 100kg짜리 동물 3, 40마리를 사냥합니다. 특히 진도와 같은 해안가엔 먹잇감이 풍부했습니다. 호랑이는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재빨리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사냥의 핵심 기술이죠. 목장이 있어 사슴이나 말을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었던 진도. 호랑이가 이곳 진도로 모여들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트로피 사냥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이 사실은 이 전라도 이 진도, 목포, 해남 이 지역이거든요. 뭐 그렇게 선호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양에까지 여기가 호랑이가 많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미국 하버드대 비교동물학 박물관은 조선 호랑이 가죽 2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902년 미국인 의사 스미스가 목포 일대에서 호랑이를 사냥하고 가져간 노획물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냥의 노획물들이 외국인들의 손에 들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찾지 못한 조선 호랑이의 흔적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채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호랑이 사냥은 19세기 말 총을 든 외국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은 이미 500년 전부터 나라에서 직접 호랑이 사냥을 관리하고 적극 장려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들도 상세히 존재합니다. 호랑이를 잡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수령부터 뭐 군인까지 창으로 잡았느냐, 화살로 잡았느냐, 함기나 또는 함정으로 잡았을 때에 대한 규정까지 있어서 어쨌든 그 호랑이를 잡았을 때 얼마나 큰 상이 내려졌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령 같은 경우 1년에 호랑이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는 일은 관직의 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계가 올라가는 건데 그 규정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큰 상입니다.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났는데 그걸 잡지 않아 가지고 소와 말이 5마리 이상 죽으면은 그 목장을 감독하는 감목이란 사람은 장 100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도 주며 뭘로 줬네요. 네네.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병마절도사도 곤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은 호랑이 사냥을 위한 군대 착호군을 운영했습니다. 착호 아병은 그 수가 단지 300여 명인데 그 군사들은 쏘면 반드시 맞힌다. 그래서 1년에 호랑이를 잡는 수가 100여 마리에 이른다.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호랑이에 관한 언급이 635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했던 조선은 적극적인 농지 개간 정책을 펼쳤고 초기 100만 헥타르의 농지는 450만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호화는 증가했고 호랑이는 서식처를 잃고 착호군의 사냥 대상이 됐습니다. 조선 전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던 호랑이의 출현 건수가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보인 데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의 포호 정책에 이어 조선 호랑이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은 건 일본의 해수 구제 정책입니다. 일제는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의 맹수를 인간을 위협하는 해수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없애버렸습니다. 공식 포획 건수는 호랑이 100마리, 표범 625마리.
개체수가 급감한 호랑이는 본격적인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인들에 의한 호랑이 집단 사냥도 이루어졌습니다. 정호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을 쓴 사람은 당시 대실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대규모 호랑이 사냥대를 조직해 한반도 각지를 돌며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했습니다. 야마모토에게 호랑이 사냥이란 일본의 제국주의와 자신의 자본력을 자랑하는 화려한 홍보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호랑이 고기 시식회까지 열었습니다. 호랑이 멸종, 범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해수구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다 제거한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대대적으로 호랑이, 표범, 곰 이런 맹수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일본 교토에는 야마모토가 사냥했던 호랑이 박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박제를 기증했다는 자신의 모교 도시시아 고등학교.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인 해문 스님과 박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때의 위험을 간직하고 있는 호랑이 박제. 인식표에는 코리엔시스라는 조선 호랑이의 학명과 야마모토가 조선 땅에서 사냥했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호랑이 박제가 정호기의 암컷 호랑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줄무늬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데요. 사진 속 호랑이와 박제 호랑이의 줄무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같은 개체라는 뜻입니다. 야마모토가 가져온 표범 2마리의 박제도 이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박제와 나란히 보관하고 있는 골경 역시 모두 조선 땅에서 잡은 범의 흔적입니다.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았던 많은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야마모토의 박제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반출된 조선 호랑이 박제는 지금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Very big size tiger. Yes, tail 1 meter. 1 meter. And 총 길이 291cm, 약 3m에 달하는 크기의 호랑이 박제. 수컷으로 제작진이 찾고 있는 제보 사진 속 호랑이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1918年3月31日に、この虎の剥製を購入しました。それから博物館の方で、展示をしております。 1910년경 조선에서 포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이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를 사냥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제1 한인 역사자료관이 보관하고 있는 이 박제는 여전히 일본 땅에 있지만 다행히 한인들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1940년) 함경도에서 잡힌 호랑이를 일본으로 들여와 박제로 만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자료에서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京都へ大谷고등학교에 호랑이가 있었던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토에 살고 계시는 제1동포 김일길 씨와 교류가 있어서 일본 사람의 손에 있는 것보다 제1동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상담을 있어서 우리 제1한인 역사자료관에 약 10년 전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해수 구제 정책은 호랑이뿐만 아니라 표범, 늑대, 그리고 사슴과 같은 그 먹이 동물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야생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를 바탕으로 사진 속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1896년 겨울, 미국인 사냥꾼 강용군 그리고 상투포수가 사냥에 나섭니다. 호랑이 사냥에 나선 지 한나절 후 드디어 호랑이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것 같지 않은 발자국들, 이곳을 막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는 이곳 숲속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랑이를 발견한 상투포수. 쌍발총으로 조용히 호랑이를 겨냥합니다. 호랑이는 쉬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발 사격 앞에 호랑이는 쓰러졌습니다. (1924년 2월) 매일신보에 실린 호랑이 사진. 이 횡성 호랑이 사진을 끝으로 남한에선 더 이상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에 관한 남한의 공식 기록도 1940년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남겨진 호환 사망자에 대한 것이 끝입니다. 1940년대 이후 한반도에 살아남은 호랑이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1959년 이후에도 포획된 호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북한에는 해방 이후에도 호랑이가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에는 총 6종류의 호랑이가 존재합니다. 그중 조선 호랑이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무르 호랑이는 현재 550여 마리. 호랑이 왕국이었던 한반도에선 절멸 상태입니다. 이 땅에선 볼 수 없게 된 호랑이, 그 흔적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요? 제작진은 국내 유력 집안이 소장하고 있는 범 가죽을 어렵게 입수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그 색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굉장히 애장됐던 그런 작품 같아요. 깨끗한 보관 상태만큼 크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2m 98, 약 3m네요. 크기로 봐 수컷 호랑이로 추정됩니다. 이 가죽은 가장자리에 천을 덧댄 것 외엔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죽 옆에 놓인 것은 또 다른 범, 표범의 가죽입니다. 동그란 매화 무늬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부분이 독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좀 정서보다도 외정 때 일본 영향을 받아선 그런 정서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저기 입을 이렇게 쫙 무섭게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땐 생소하지 않는가. 머리 형태로 보아 일제 강점기에 포획된 표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회화나 아무튼 민화나 이 초상화 부분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 처리된 것들이 가해범 첨부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조금 호랑이하고도 유사하고요. 범은 죽고 가죽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호랑이와 표범 가죽은 총 석 점. 과거 호랑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번성했던 표범 왕국도 이렇게 가죽 한 점만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